북한 핵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.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는 논리로 중국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. 자, 그리고 또 이제 그 내용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사드 문제와 관련된 얘기인데요. 이 사드라는 것은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. 그래서 이제 북한 핵의 위협에서 우리를 방어하기 위한 미사일 시스템이 여러 개 있는데 이게 이제 중고도에서는 이게 방어가 안 되니까 다 떨어져서 종말 단계에서 패트리어트 미사일 쏴봐야 이게 방어가 안 되니까 좀 더 윗선에서 막자 이런 취지에서 사드를 가져온 거 아닙니까? 부회장님 오늘 뭐 토론하려고 국방 공부를 한 겁니까? 평소에 국방에 대해서. 아니 평소에 내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래요. 그래서 이 사드가 어떤 의미인지 말이죠. 사드를 우리 국민들이 조금 뭐 사드 전문가가 돼 있어서 하도 사드 논쟁이 길어져서 이 사드는 사실 150km라면 물리적으로요 서울서 대전까지 거리예요. 이 하늘로 150km 같으면 높지 않겠습니까? 네, 그렇죠. 벽면으로 150km 대전까지니까. 그렇죠, 그렇죠. 150km 지상에 떠 있는 날아오는 미사일을 인터셉트 요격하는 기능이에요. 그렇죠. 미국이 이걸 개발하는데 무려 100억 달러가 들었습니다. 네.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이 사드를 우리가 사드 왜 일반 국민들이 왜 사드를 갖고 온다 만다 해서 중국과의 관계 나쁘고 중국하고 여러 가지 교류하고 장사하는데 도움을 못 주고 이렇게 하냐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드가 왜 들어왔냐를 생각해 보면은 사드 왜 들어왔습니까? 북한 핵을 막을 수 있는 뭐 방어. 그에 사드를 두루두루 결심안 되는 그 해에 핵실험? 북한 핵실험? 그렇죠. 26년 1월 달에 북한이 2005년 8월 달에 목함질의 사건 났을 때 잘 지내자고 자기들을 약속해놓고 6살 뒤에 도발을 해요. 그것이 핵실험이죠. 그렇죠. 핵실험을 하니까 이건 국민이 북한 핵 때문에 불안해하니까 40km 이하 저고도에서 막는 것은 우리가 기존에 있던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막을 수 있는 거예요. 그렇죠.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막을 수 있고 또 초기에 발사 징후가 있을 때는 킬체이라 해서 그 발사 기지들을 부숴서 우리가 막을 수 있는데 고고도로 오는 사드 북한의 핵을 탑재한 미사일 올 때는 막을 수 있는 기술이 미국이 있는 사드가 검증된 사드가 있다니 미국이 마침 배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들어온 거예요. 북한 핵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. 그렇죠. 북한 핵 때문에 들어오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핵 때문에 들어오는데 사드 구성이 이제 발사체가 있고 레이더가 있어요. 레이더나 발사체 이게 거리가 좀 하니까 이 중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는 논리로 중국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들 내륙을 다 들여다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. 그래서 이제 중국이 예민하게 군사적으로 사드 들었을 때 여러 가지 한국과 불편한 관계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사드가 들어오기 이 사드 문제 이전에는 2013년도에 뭐 그 책에도 나오지만 박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2006년에 이미 절강성 서기였던 시진핑 서기하고도 친분을 간직하고 굉장히 그 섬세한 서로의 어떤 외교적 노력으로 친분을 신뢰가 굉장히 좋아요. 맞습니다. 근데 사드 문제가 들어왔을 때 중국 지도자와의 우정을 손상시킬 수밖에 없죠. 지도자 간의 신뢰와 우정을 손상시켜야 개인적인 신뢰 우정보다는 국가 안위가 그렇죠. 중요한 것은 개인적인 신뢰 모든 걸 떠나서 북한이 이제 우리가 인수위 시절에 당선자 시절에 북한이 핵실험을 했고 다시 더 분노한 것은 2005년 8월 달에 목함 지뢰 때문에 많은 것을 합의해놓고 잘 지내죠. 합의해놓고 이산가족도 의논하자, 당국과 접촉도 하자, 우리 이런 잘 도발 안 하겠다 약속해놓고 바로 6달 뒤에 다시 핵실험을 하니까 사드를 들어와야 되겠다. 사드 들어오도록 결심하는 그 과정들을 세세하게 다루면서 중국 지도자와의 어떤 여러 가지 신뢰 부분, 신뢰가 또 깨지는 부분, 신뢰를 관리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아주 제가 어떻게 저렇게 소상하게 해골에 담았을까. 참 하나하나 읽으면 제가 미처 그때 몰랐던 내용들 이런 부분들 많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만 한번 궁금한 분들 책 한번 읽어보시면 많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이게 그 당시에 그 사드 배치를 결정하면서 굉장히 그 미국의 MD 체제로 편입되는 거 아니냐. 그래서
중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라고 해서 중국은 굉장히 반대를 했고 그 미사일을 방향만 틀면 중국 내륙을 들여다본다. 그래서 대한민국이 왜 미국 MD에 소속돼서 우리를 적대적으로 하느냐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그 뭡니까 우리 한국 기업인들 많이 불이익을 받고 롯데가 그때 완전 그렇죠. 저 중국이 많이 지금 롯데가 완전 철수하는 거죠. 네. 롯데 골프장을 사드 기지를 내줬잖아요. 사드 기지를 내주니까 롯데에 대한 어떤 네. 저 중국이 아주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죠. 근데 더 저는 웃기는 장면이 사드를 배치를 했는데 그 주민들이 반대하고 또 그 당시에 또 좌파 운동권들이 반대를 해서 입구를 봉쇄했잖아요. 근데 그 봉쇄한 게 최근까지 있었죠. 네.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정리가 됐는데 네, 네. 있었는데 사드에 대해서 이 회고록 이야기가 달리 제가 그 인접지역인 구미 갑 지역에 국회의원을 했습니다. 그 성주 지역도 왔다 갔다 하고 했는데 그 당시 국회의원 이완영 의원도 반대한다고 뭐 그러지 않았어요? 그때 좀 애매한 입장을 취했죠. 그런데 네. 이제 그 사드 반대할 때 논리가 처음에는 성주가 뭐로 유명해요? 참외가 유명하니까. 예, 예. 처음에는 사드 배치하면은 참외가 안 열린다 그랬어요. 맞아, 참외가 열리는 조건이 벌이 이제 꽃을 수분을 옮겨야 되잖아요. 네, 네. 벌이 나르는 높이가 2m, 3m밖에 안 돼요. 네. 사드는 막 150km 상공인데 예. 그게 말이 안 통하죠. 그러고 네. 그 뒤에 이제 또 나중에 되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또 남성 기능이 약해져 갖고 개가 끊긴다 이런 루머가 악성 루머가 전자파 영향을 받아서 악성 루머가 건강에 돌더라고요. 해를 끼친다. 악성 루머가 들고 좀 있으니까 집값이 떨어진다 그러더라고요. 근데 이제 결국 세 가지 다가 네. 지금 5년 괴담 수준이죠, 괴담. 네. 그래서 제가 과학이 괴담을 이긴 것이 아니라 괴담이 과학을 이긴데 그것이 이 악성 루머가 되니까 네. 정치인 입장에서 정치인 참 입장에서는 근데 그 참 뭐 항상 그런 일이 있지만은 그 악성 루머가 퍼지는데요.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가서 어느 의원을 만나서 참외가 안 열린다 그러니까 그 의원이 군사소위원회 위원장이었는데 그저 참외 그 열리면은 자기한테 선물 보내면 자기가 제일 먼저 먹겠다고 그러네요. 네. 어쨌든 뭐 이런저런 뭐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런저런 이야기 있습니다만은 이런 하나하나 정책을 결정할 때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할 입장에서는 이런 어쨌든 정치적 반대 또 여러 가지를 무릅쓰고 네. 그러나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는 지도자 간의 우정도 시진핑과 또 그 당시 중국 정부와의 우정도 거의 끊는다는 결심을 해야 되잖아요. 그런 문제와 또 여러 가지 안에서 이런 결정을 해가는 과정을 네. 세세하게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